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속의 한방요법 신동의보감 중에서 변비 수족냉증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변비. 식사를 잘하고 상쾌한 배변을 볼 때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이 어긋나서 먹기는 해도 배변을 못할 때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오는 수도 있으나 상습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병 후나 산 후 그리고 정신적인 변비로 열거할 수 있다. 변비의 원인 여하를 가릴 것 없이 일시적으로나 항구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결명자를 권하고 싶다. 결명자를 가마솥에 볶아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 하루에 3회씩 한 번에 4g을 식사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냉수와 함께 마시면 효과를 얻는다. 대개 7일에서 2주간 복용하면 큰 효용을 얻는다. 결명자에는 대황이 들어있어 크리소파놀, 메모딘, 레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장관 안에 들어가서 장관의 유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관 내 수분의 용량을 훨씬 증가시키는 까닭에 배변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만약 노인이 기운이 허약해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빈혈이 극심하여 대장 안에 진액이 고갈되어 대변이 건조해져서 흡사 토끼똥과 같은 단단하고 덩어리가 진 것을 3일 혹은 5일에 한 번씩 본다면 봉숭아씨나 삼씨를 복용시킨다. 삼씨에는 식물성 지방이 약 30%가량 들어있어서 이것이 장관 안에 들어가서 장관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므로 대변을 잘 보게 만든다. 이 약 하나만 가루로 만들어 죽을 쑤어 먹기도 한다.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소변이 잦고 배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는 듯하고 대변이 굳을 때에는 삼씨에다 한박꽃 뿌리, 대황, 살구씨를 넣어 환을 지어서 복용하면 점차 대변이 풀리고 속도 편하여 몸이 가벼워진다. 반대로 삼씨는 설사하는 사람에게 복용시키면 증상이 훨씬 악화된다. 산후에는 산모가 허약해지는데 이때 산모가 땀을 많이 흘리고 대변을 잘 보지 못하면 차조기의 씨로 삼씨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죽을 쑤어 빈속에 먹으면 장관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을 잘 볼 수 있게 된다.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배가 그득히 불러 있으며 열이 나고 때로 피부에 빨간 좁쌀같이 반점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면 대황이 탁월한 효과를 낸다. 대황은 몸 안에서 열을 제거하고 혈압을 내려주면서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 약이다. 그런데 이런 효능은 바로 대변을 잘 보게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열이 있으면서 오래도록 변을 못 보는 사람에게 유익한 약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변을 정상적으로 보면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 이 약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수리쟁이 뿌리로 대체할 수가 있다. 대개 1회의 용량은 12g 정도 공복에 복용하는데 이 약을 써서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 근원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황은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이며 혈압이 높고 변을 잘 못 보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치료제인데 결명자보다 장관의 운동 작용과 수분 공급이 강하고 효과도 탁월하다.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면 설사제가 되고 소량을 투여하면 건의제가 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변비가 생겼을 때 이른 아침 빈속에 냉수를 마신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 힘을 쓰곤 하지만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변비로 고생할 때는 대황이라고 부르는 장군풀을 먹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군풀은 백두산이 원산지인 우리나라 약초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장군풀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관 안에서 수분을 만들어 장의 수축 작용을 돕는다. 장군풀은 본래 맛이 쓴데 긴 뿌리를 말려두었다가 가루로 빻아 사용한다. 가루 40g에 물 1리터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양이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을 하루 3번씩 빈속에 15일간 마시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 약은 몸속에서 6시간 만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 혈액으로 전달되어 장을 자극시켜 배설 작용을 돕는다. 최근 들어 이 약 속에 들어있는 시모사이드라는 성분이 설사를 심하게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양을 잘 조절해야만 한다. 또 장군풀 말린 것 5g과 생강 5g을 참기름 30cc에 넣고 달여서 식사 30분 전에 먹어도 좋다. 먹은 후 3시간 이상이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함경도에서는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한 번에 30g씩 하루 3번 빈속에 먹으면 아무리 고질적인 변비도 뚝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봉숭아씨나 아옥씨, 결명자 등도 효과가 있다. 봉숭아씨에는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씨를 5g 정도 찧어서 먹기 좋도록 물에 섞어서 빈속에 한 번에 마시면 좋다. 봉숭아씨는 장 속에 고여있는 피로 인해 배변을 잘 못 볼 때 쓰이는데 임산부는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늘상 변비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옥국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아옥보다는 아옥씨가 더 효과가 있다. 늦여름에 받아서 말린 아옥씨 10g에 물 300cc를 부어 3분의 1쯤 물이 줄면 하루에 2번 나누어 먹는다. 아옥씨는 맛이 단데 이른 아침 빈속에 먹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 약도 임산부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다. 또한 차로 많이 마시는 결명자를 끓여 하루에 5회 이상 빈속에 반복해 마시면 배변이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결명자에는 혈압을 내려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더욱 좋다. 종종 갓난 아기에게도 변비 증세가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2, 3일 지나도록 배냇똥을 못 보는 아이에게는 얇은 종이에다 꿀을 묻혀서 항문에 발라주고 안에 넣어준다. 하루 한 번씩 이틀만 넣어줘도 변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약재와 함께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변비 치료에 좋다. 수족 냉증. 추위가 더해가는 계절이 되면 온몸은 이내 움츠러들게 된다. 이때 다른 어느 부위보다도 노출이 심한 손가락과 발가락에 냉기가 느껴지면서 차고 저려오는 증상을 수족 냉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이 증상이 격심하여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악수를 하지 못하고 반가운 표정만 짓는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한다. 전신을 쉴 사이 없이 순환하는 혈액은 대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손끝, 발끝의 말단 부위까지 전신에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냉증이 일어난다. 많은 경우에 이런 병증은 저혈압 환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인 생강차를 뜨겁게 하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 생강에 들어있는 자극성의 매운맛 성분인 진게롤, 진지베론의 화합물은 체내에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혈관 수축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손끝과 발끝의 작은 모세 혈관까지 피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므로 열감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수족냉증을 없애게 된다. 그러면서 혈압을 상승시키지만 맥박에는 별로 변화가 없으며 직접적으로 심장에도 흥분 효과를 나타낸다. 실험적으로 고양이에게 투여했을 때는 혈관 운동 중추와 호흡 중추도 흥분 작용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위장에 들어가서는 위산 과다와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위와 장이 차서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식욕이 감퇴되며 때로 구토증과 대변을 묽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생강이다. 이런 작용을 보이는 것은 생강 속에 들어있는 방향성 정유 성분들이 식욕을 돋우면서 장관의 연동작용을 정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반하여 다리와 허리가 차고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에도 현저한 반응을 보인다. 생강을 다릴 때에 소량의 계피를 같이 넣고 2시간 끓여서 마시면 향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효능도 높일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우리가 육류를 많이 먹는 까닭에 야채나 과일도 많이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손발이 차고 늘 묽은 변이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 채소나 과일을 먹는다면 이는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더운 음식, 매운 것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운법을 써야 한다. 생강이나 계피보다 훨씬 더 강한 혈액순환 개선제와 말초 현일관 확장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자이다. 부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맹독성 약이지만 가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인체에 투여하면 신통한 효력을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체질과 이에 따른 병증, 나이, 각 장기의 생리적 작용을 명확하게 가려낸 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민간약으로 많이 써왔던 초호라는 약은 이런 증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독성이 강하여 잘못 복용하면 생명을 잃는 수가 있다. 그래서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기술이 많이 있지만 혹 과다한 복용으로 죽는 예도 가끔 보인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약재나 음식물은 열에 약하므로 오랜 시간 끓이면 독성도 제거되지만 유효한 성분도 상실되고 만다. 초호는 장시간 끓여서 유독 성분을 제거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만을 추출하여 복용하면 치료 효능을 얻을 수 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강을 건조시켰다가 끓여서 마시면 이것도 역시 전신의 냉증은 물론 손과 발이 차서 활동을 기피하고 때론 절인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보조작용을 하기도 한다. 몸이 찬 사람은 평소 조미료로 첨가되는 생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 먹어도 효과가 있다. 개수나무의 가지를 계지라고 부르는데 체질과 증상을 가려내 이것을 위에 열거한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 수족의 냉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제거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약효를 더하는 지름길이다. 만성 피로. 매일의 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넘쳐서 하는 일마다 새로운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의 대열에 서 있는 삶이다. 그러나 생활이 짜증스럽고 동료나 이웃이 안이 꼽고 매사 일을 대할 때마다 힘이 약화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증상이다. 이는 정신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으나 육체적 고통이나 대사활동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때도 많다. 이런 경우에 병원을 찾아가면 아무런 증상이 없고 오로지 신경성이라는 막연한 말 한마디뿐이다. 본인은 매일 피로가 쌓여 자리만 보면 누울 생각부터 하고 식욕도 크게 위축되며 심지어 부인과 잠자리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쉽게 피곤하고 나른함을 느끼는 증상은 빈혈이나 저혈압 또는 위장 기능 감퇴와 간염 그리고 당뇨병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별한 원인이 없고 고통을 당하는 무기력증, 만성 피로 등은 한의학에서 허증이라고 말한다. 허약증은 기운이 허탈 상태에 이른 것과 같이 쓰러질 것 같고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며 얼굴이 창백하고 식욕이 감퇴되며 얼굴이 파리해진다. 대변은 힘없이 묽게 자주 변을 보고
소변은 힘이 없고 희게 보이거나 혹은 붉게도 보인다. 일에 짜증이 겹치고 의욕이 감퇴하며 사람 만나기를 기피한다. 또 커피나 바카스를 즐겨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맛을 잃었다고 호소한다. 수족이 나른하고 말할 기운도 없다고 하며 눈이 점점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과 입속에서는 거품과 같은 침이 고이고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처방이 있다. 이 처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황기라는 약재는 국내에도 널리 재배하는 보약 중의 하나이다. 황기와 황기가 배합된 복합 처방을 체질에 알맞게 조제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나타난다. 첫째,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위액의 분비를 높여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그치게 해준다. 둘째, 전신 무력감을 없애주며 생기가 돌게 한다. 보약은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몸보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력을 상승시키는 효력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절로 움트게 하는 마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을 정상으로 유도하면서 물질 대사와 함께 체내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들어준다. 옛날부터 황기는 닭에 넣어서 고아 먹으면 체력이 생기고 식욕이 되살아난다고 해서 널리 상용했던 민간요법이요. 한방 명약인 것이다. 이런 효능들은 최근의 동물 실험에서도 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입원시킨 환자들에게서 과학적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이와 같은 약물은 급성 질환에 투여하는 항생제와 같이 단순하고 신속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혈허와 기허를 허약 증상으로 보고 있다. 기운이 허탈 상태에 이르고 심지어 숨 쉴 기운도 없다고 말하며 체력이 쇠약한 증상이다. 이런 증상은 빈혈증이 나타나 어지럽기도 하며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럼증을 동반하며 식욕도 떨어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냉증을 보인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며 옷을 많이 껴입게 된다. 이런 증상의 가장 유효한 약물은 바로 인삼이다. 인삼은 수많은 한약 가운데 기력을 상승시키는 데 뛰어난 약이다. 이를테면 이런 증상에는 계속적으로 인삼 하나만을 장복해도 모든 만성 피로 증상이 없어진다. 인삼에 들어있는 방향성의 정류 성분과 사포닌은 생리 기능을 왕성케 하면서 기력을 증강시켜 피로를 극복하고 추위에 잘 견디도록 하는 힘을 얻게 한다. 그리고 성욕을 높여주고 세포가 산화되어가는 과정을 막아 결국 노화를 억제시키며 식은땀을 그치게 한다. 땀은 체력을 소모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은땀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발산되는 기력을 억제시키지 못한다. 인삼은 기력을 높여주고 여기에 배합되는 당귀는 보혈제로 유명하다. 골수 안의 조혈 기능을 왕성하게 하여 빈혈을 치료하고 전신에 순행하는 혈액순환을 왕성케 하므로 일거양득의 효력을 얻게 된다. 기력과 빈혈을 다스림으로 피로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또 냉증이라고 하여 하복부에 냉감을 느끼고 대변은 힘이 없으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엄습하고 다리와 허리에 힘이 약해지며 정력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증상에 확고한 효력을 보이는 숙지황과 그 배합 약재들은 하복부의 냉감을 제거하면서 콩팥의 기능을 왕성하게 한다. 콩팥은 부모에게서 받은 힘을 가진 장기이다. 이 장기의 생리 기능이 활발해야 성욕도 삶의 의욕도 샘솟게 되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생기며 근육에 탄력을 얻는다. 유정, 몽정 증상도 제거되며 소변에 힘이 지탱된다. 단지 이 약은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약이다. 허약한 체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증은 위장이 약하여 늘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다. 복부를 눌러보면 두 개의 복직근이 아래로 뻗치거나 튀어나오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저항 없이 쑥쑥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무력감이 연속되면 식욕도 없고 늘상 피로가 떠나지 않는다. 이때는 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이끌고 위와 장을 온화하게 하는 요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성 피로를 푸는 식이요법으로는 검은깨 죽이 있다. 단백질과 광물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검은 참깨는 불포와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다. 이것을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볶아서 매일 먹으면 정력이 생기고 피로를 푸는데 유효하다. 그래서 깨를 음식에 많이 넣고 하는 조리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은 참깨가 없으면 그냥 참깨도 무방하다. 또한 피로 회복에 유효한 검은 콩, 연뿌리, 호두 등도 피로를 덜어주는 식품으로 곽광을 받고 있다. 구기자를 따뜻한 물에 잘 씻어서 말린 다음 차로 복용하든지 소주에 넣어 10일 이상 경과된 후 그 술을 마시면 피로 회복에 좋다. 구기자는 옛부터 장수를 누리는 약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간장에 지방이 침착되는 것을 치료하는 효능도 인정받고 있다. 차는 2시간 끓여야 하며 술은 어두운 곳에서 2개월 또는 몇 년 경과해야 맛과 향기 그리고 효능이 우수해진다. 마의 뿌리는 인체에 유효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갈아서 즙을 마시거나 여기에 달걀을 1개 넣고 저어서 마시면 기력이 소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는 본래 신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에게 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복용하면 기력을 솟게 한다. 특히 생식 기능이 허약하여 늘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때로 소변에 당이 나오는 사람에게 기묘한 약이 된다. 값은 좀 비싸더라도 인삼의 생즙을 갈아서 먹든가 혹은 가을에 오미자를 찬물에 담가서 땅에 묻어 오래 두었다가 그 물을 마시면 효염을 볼 수 있다. 육체 노동자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것을 먹으면 갈증이 그치고 땀을 흘림으로써 체력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즘 많이 선전하고 있는 알로에도 즙을 내어 마실 수가 있으며 야채 생즙, 당근즙도 체내의 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과다하게 소모된 비타민군을 보충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또 마사지나 지압요법도 있다. 일시적인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뒷머리의 마지막 뼈 밑에 양쪽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고개를 전으로 서서히 굴신하는 요법이 있다. 이 동작은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했을 때에도 피로가 많이 경감된다. 그리고 무릎뼈의 밑 근육을 계속 누르거나 발바닥과 발등을 가볍게 마사지했을 때도 피로는 없어진다. 이와 더불어 장단지의 근육을 남이 만져주는 것도 피로를 씻고 간장을 해소시키는 효력을 얻는다. 지압으로는 등뼈 목덜미의 첫째 뼈로부터 좌우로 3cm쯤 되는 부위를 아래쪽으로 계속 눌러 내려가면 피로가 풀린다. 이 원리는 오장육부의 기능점이 모두 인체의 등 쪽에 분포되어 있어서 내장의 기능을 풀어 탁월한 반응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 피로는 음료요법이나 지압요법 한 번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할 때만이 탁월한 효과를 얻게 된다. 네, 지금까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속의 한방요법 신동의보감 중 변비, 수족냉증, 만성피로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